내 이름은 양희연. 잃지 않는 투자법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내 투자 인생 절반을 ETF 공부에 바쳤다. 오늘은 여의도 최고의 ETF 일타 강사로 불리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여의도까지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네, 2달 만이네요. 네. 저희가 안 찍는 동안 PD한 분들한테 이제 뭐 ETF 관련돼서 막 물어보거나 막 그러셨다고 하던데 만족할 맞아요. 만한 답변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속이 꽉 막힌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들은 많았는데 속 시원한 답변은 사실 듣지 못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좀 담아봤어요, 나름대로. 네. 살 때마다 이걸 잘 산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들고. 네. 제가 또 철학과거든요. 좋은 ETF란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철학과는 해야 되거든요. 네, 많이 욕 튀잖아요. 네. 알려주셔야죠. 철학적 접근도 좋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름하여서 내 수익률과 직결되는 ETF 매매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랑 이제 진행을 하면서 ETF를 직접 이제 구매 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ETF 어떤 걸 보고 사셨어요?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수익률이랑 순자산 그렇죠. 보면서 네. 다른 사람들은 뭘 사나 뭘 사면 더 제일 잃지 중요하죠. 않나 네. 그걸 좀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어떻게 ETF를 샀는가? 남이 사는 거, 뭐 수익률이 좋은 거, 무엇을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오셨다면 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오, 괴리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왜 괴리감 든다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때 그쵸.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이다 보니까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인 그런 느낌적인 건 아니지만 괴리율 자체가 낮을수록 좋고 크다라고 하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래하면서 ETF 거래하면서 요즘 모바일로 많이 하시니까 모바일로 거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KB스타 미국 30년 국채연한 노출 ETF가 있으면 현재 가격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NAV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네. 현재 가격은 8,745원인데 NAV는 8,765.5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괴리율이란 말이 있죠. 마이너스 0.29%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예, 괴리율 자체를 알려면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AV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어요. NAV는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ETF도 실제 가치가 있어요. 정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정가라는 말처럼 ETF도 사실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실제 가치가 있는데 이 ETF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니즈들이 있겠죠. 나는 8,500원 이하는 무조건 안 팔 거야. 혹은 어떤 분은 난 8,500원, 600원이어도 빨리 사야 돼. 왜냐면 내일이나 모레면 또 오를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한 니즈들이 만나서 결정되는 가격을 현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NAV하고 현재가 이 두 개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이 괴리율이라는 게 자산운용사, 뭐 KB나 다른 증권사에서 정말 열심히 탐구하고 배우신 분들이 네. 수치를 만드시는 건데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얼마 전에 한정판 신발 플랫폼에서 아주 핫한 신발이 있었습니다. 나이키 이제 범고래라고 일명. 네, 까만색 지하철역 가면 다들 이제 범고래 신고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수족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기 전에는 정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그 플랫폼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거의 20만 원 정도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도 사실 한 17 정도에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저는 괴리율이 심해서 안 샀어요. 이걸 알았으면 저도 안 샀을 텐데. 그러니까 정가는 네. 한 13만 원대인데 저 같은 사람은 신발도 비싸게 사고 ETF도 괴리율 때문에 비싸게 사면 이거 어떡해요. 망했죠 뭐. 통장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은 정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의 수요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가 이상의 가격들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지금은 옛날에 사놓으셨는데 한 번도 안 신었어요. 네. 근데 빨리 현금화 해야겠어요. 그러면 정가보다도 조금 싸게 해서 빨리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일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정가가 있죠. 그쵸? 아무리 비싸도 범고래가 아무리 신고 싶어도 뭐 5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괴리율이라는 단어, 어떻게 ETF를 사느냐, 어떻게 잘 샀냐, 어떻게 잘 팔았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괴리율이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리율이 적을 때 ETF를 사면 이건 정말 잘 산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맞죠. 예, 바로 이해를 하셨어요. 괴리율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하나 둘씩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고래가 계속 인기가 있었어요. 그럼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수익률과 직결되는데 NAV와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사람들도 안 살 것 같은데요. 괴리가 점점 벌어지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상품을 매매하거나 ETF를 사거나 파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에 잘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습니다. LP 혹시 공부 좀 하셨으니까 요즘 ETF 네. 공부 유동성 공급자 들어본 적 없으세요? 들어봤는데 LP가 유동성 공급자라는 것까지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말씀해 버리셨네요. 어떡하죠? 아 정말 짧게 알고 계시는군요. 예, 이것도 알아요. 호가를 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호가 부를 호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LP가 있는 이유는 ETF 자체가 거래가 정말 엉뚱한 데서 잘 되지 않게끔 스프레드를 호가에 대한 그 간극을 잘 조정해주기 위한 호가 제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ETF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요. LP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ELW라든가 아니면 뭐 선물 거래에도 거래를 잘 익혀주는 LP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래가 잘 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없어도 적당한 가격에서 NAV 부분에서 거래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는 뭐 신규로 상장된 ETF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되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이 ETF를 구입하는 사람이 적을 때 네. 그때 이 LP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가 부근에서 거래를 시키는 건 맞습니다만 뭐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사고 싶은 가격, 팔고 싶은 가격에 다 거래를 시켜드릴 수는 없죠. 네. 그러려면 사실 LP가 호가를 제출하는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KB스타 미국 S&P 500이라는 ETF 이 ETF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매도 호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나는 만주를 사는 사람한테 만주를 팔아주는 거죠. 그런데 LP들 같은 경우에 만주를 ETF를 갖고 있다가 만주를 딱 팔고 저희가 끝? 이게 아닙니다. 오, 그럼요. LP들이 만주를 팔면 이 만주만큼을 내 돈으로 ETF를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럼 S&P 500이 오르면? 손해인데? 그쵸? 네.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었으면 손을 더 벌 수 있는데 네.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ETF를 만주를 팔았으면 이만큼에 상응하는 반대의 자산을 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S&P 500 ETF를 예로 봤을 때에는 ETF를 뭐 100만큼 팔았다. 그러면 100만큼의 S&P 500 선물이나 혹은 타 시장에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S&P 500 ETF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해지하는 과정을 거쳐요. 했지요. 예. 네. 이제 어려워지죠. 눈동자 막 흔들리죠. 네. 예. 동공 지진 났어요 지금. 한마디로 근데 이렇습니다. 해지라는 장면도 개념도 금융 쪽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뭔가 10,000원을 빌리는데 나중에 엄마가 당연히 10,000원을 돌려달라고 할 때 어머니가 네. 그럴 때 있을 때 뭔가 해치 수단이 필요해요. 왜? 10,000원 안 드릴 거니까. 그러면 너무 효자라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님을 이용한다든가 네네네. 오늘 등등 해치 수단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LP도 똑같은 자산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다른 방면으로는 매수를 해놓는 거고 S&P 500 선물을 파는 해지의 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는 해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ETF의 공급,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제출하는데 근데 거래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해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따라서 ETF 거래하실 때 무엇을 거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으셨다면 괴리율하고
LP가 호가를 제출하는데 이 ETF는 과연 호가를 잘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인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갓 나온 ETF에 소개를 해드렸던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탑10. 네. 제가 그걸 저희 아버지랑 같이 샀거든요. 네네. 같은 양을 비슷한 시간에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아버지는 조금 더 비싸게 사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셨어도 매수매도하는 사람들의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간발의 차로 가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LP가 호가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의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열릴 때 띵 시작해서 9시부터 되는 게 아니라 네. 9시 5분부터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주시장이 끝나는 3시 반에 10분 전,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 3시 20분까지는 저희가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장 막판에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근데 매수 주문도 10,000원에 사야지 해갖고 10,000원으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호가 주문 중에 방법 중에 시장가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시장가로 사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대에 있는 그 매도 호가를 그냥 다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원래 나부가 10,000원인 ETF가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파는 사람이 11,000원에 나갔어요. 1,000원 더 주고 사네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ETF는 9시 5분부터 3시 20분 그 전까지 거래를 하시는 게 아주 좋은 거래다라고 볼 수 있죠. 거래를 할 때 그냥 전 단순히 사고 파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시간도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0년 한 중반쯤 된 것 같은데요. 농산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었어요. 밀이라든가 대두, 콩이죠, 콩 섞여 있는 그러한 ETF였는데 각각의 ETF는 모두 다 해지하는 수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의 ETF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지하는데 더 어렵겠죠, LP들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해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각각 시장이 열리는 시간도 다르고 심지어 하나는 뉴욕에서 거래되고 뭐 시카고에서 거래되고 하나는 런던에서 나오는 가격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차도 다르고 해지할 수 있는 자산도 다 다른데 유독 설탕만 런던에 있는 그 추종하는 선물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꼭 세 종목은 그래도 잘 해지가 되는데 한 종목이 해지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가가 자꾸 벌어지니까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부탁을 하죠. 호가 좀 빨리 좀 좁혀달라고. 괴리를 좀.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해치 수완이 지금 그 설탕 관련된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시장 아직 열었는데 안 열렸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보면 ETF의 호가가 좀 벌어져 있거나 괴리율이 좀 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해지하는 수단 자체가 좀 어려워서 평상시 다른 대표 지수들 ETF보다 괴리율이 좀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괴리율이 너무 높다, 내가 살려고 볼 때 혹은 팔려고 볼 때 너무 높다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 하셔도 돼요. 절대 급하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꿀팁이에요. 네. 저는 지금까지 괴리율을 보지 않고 샀거든요. 많이들 안 보세요. 네, 많이들 안 보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꼭 보고 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물건 하나 살 때 가장 열받는 상황 뭐 있으세요? 남들보다 비싸게 살 때? 정답입니다. 네. 남들보다 싸게 사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 배운 것들 잘 활용하셔서 ETF 구입하실 때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ETF를 하는 그날까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